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오늘 일단 시황을 좀 이야기 잠깐 해보면 그냥 조정장이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는데, 일단 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좀 기존 주도주였던 대장주였던 언택트 관련 기업들, 요 기업들이 조금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고요. 일단 뭐 알소프트라든가 지금 보면 데이터 솔루션, 요런 기업들은 13일날 뭐 정부에서 뭘 발표를 한대죠. 무슨 뭐 한국 뉴딜인가 뭔가. 이런 이제 테마 흐름을 따라다니면 거의 꼭지를 잡는 경우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보통 이제 매도 포지션을 봐요. 그런데 이제 일반 경험이 얼마 없고 뭐하고 한 사람들은 뉴스를 따라다니면서 고점에서 그런 물량들을 다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슈를 따라다니면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박을 하면 그래요. 항상 도박을 하면 타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일반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기지 못해요. 왜? 속임수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다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이미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어쩌다 운 좋게 뭐 10번에서 한두 번 이제 정석으로 이제 뭐 카드를 친다 그래도 이길 수 있어도 실력 있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좀 카드 좀 칠 줄 알고 뭐 하는 사람들 다 확률 계산해서 놀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박 개념으로 운용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심리게임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깨우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들이 항상 양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항상 단기적인 관점이 끼니까 성과를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알소프트라든가 아무 관심이 없을 때 다 추천드린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이것도 유튜브에서 옛날에 2017년도인가 언제가 그거 추천드렸을 때 7만 얼마에서 이제 뭐 추천드리고 뭐하고 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제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만원 요 구간에서도 좋은 자리라고 코멘트 드리고 뭐하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부 요것만 보고 있다고요. 카카오 20만원 넘어가고 30만원 넘어가고 하니까 수익률이 얼마가 났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카카오라는 기업을 보면 기업 내용도 괜찮은 것 같고, 카카오 뱅크니 뭐니 뭐 카카오 게임즈니 상장한다 그러고 전부 이슈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카카오라는 기업의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자리에 살 수가 없다고요.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모하고 공격적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요. 카카오라는 게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요.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 가치를 입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지금 3년 후에 미래 가치를 반영한 건지 5년 후에 미래 가치를 반영한 건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잡아놓고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알서포트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10,000원 넘어가고 뭐하고 했는데, 제가 이거 추천드렸어요. 3,000원 밑에서 추천드렸어요. 지금은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이게 주가가 얼마가 더 가든 간에 요런 것들은 무너지면 많이 무너져요. 물론 이제 수익을 챙겨놓고 분할 매도 포지션 취해가면서 보유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버블이 입혀지기 시작할 때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인 거예요. 신규 편입 포지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규로 접근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보유해가는 버블의 끝단까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새로 사겠다?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있다라는 거는 관심이 꺼지는 순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회원방송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건설 섹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섹터 중에는 IT하고 건설 섹터가 제일 싸요. 저는 장기적인 주도 섹터는 요 두 개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IT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입혔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 거고, 건설 섹터는 지금 현재 가치를 입히면 굉장히 저평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SOC 모멘텀들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글로벌리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예요? 자, 일자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줄 가장 편한 방법이 뭐예요? SO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지하 터널을 뚫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슬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쪽에 무언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요런 테마들이 가장 붙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테마가 붙는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관심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항상 단기 테마하고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것들은 밸류가 약한 것들, 요런 것들이 튀어오르면은 그냥 이슈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 아닌데, 이런 저평가의 상승력이 막 300%, 500%씩 보여지는 요런 섹터의 테마가 붙어버리면 이건 추세가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싼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야, 이거 자회사 가치가 얼마래, 이 회사 자산 가치가 얼마래, 이런 것들이 언제 부각이 되냐고. 기존에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테마라는 게 붙으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 섹터는 그 초입의 구간에 있다라고 봐요, 저는. 시장에서 가장 쌉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이 보여지는 섹터가 지금 건설 섹터예요. 제 기준에는, 제가 판단한 가치 판단의 기준에는. 그래서 요런 쪽도 포트에 좀 잘 섞어두면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지금 저평가가 많이 돼 있다 한 기업들 잘 찾아보면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도 안 보잖아요, 이런 거. 지금 전부 다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시선이 얼마 전까지는 다 바이오로 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언택트로 이제 다 가 있죠. 시선이 다 여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요런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역발상 투자죠. 이게 왜 관심이 없을까? 지금 보면 뭐 부동산 대책이니 뭐니 악재 계속 나오고 뭐고 하는데 주가들이 지금 반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싸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 무슨 뭐 대책 나오고 뭐하고 막 뉴스는 나와, 안 좋은 뉴스만. 근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간다고요. 그런 이유들은 자산 가치가 슬슬 부각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주도주급이었던 종목들은, 기업들은 이제 투자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싼 걸 찾아가는 거죠. 그런 자금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높은 건설 섹터를 잘 추려보면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020년 7월 9일 목요일에 이제 제작한 영상이고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상승력이 높이 보여지는 섹터군이에요. 자, 태형건설후 115%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있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0라이프님이 115%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수익본 다른 회원분들도 전부 인증 감사드립니다. 뭐 30라이프님, 내새끼는 금수저님, 10년후님, 저축가연습님, 평생투자님, 신나님, 그리고 뭐 태평성대님도 인증해주신 것 같고요. 이후에도 쭉 인증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분야 양성소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자, 요런 부분들을 보면 태형건설 우선주라는 기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요것도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리딩하면서 채팅으로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채팅으로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상한가 바뀌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바뀌었다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는데, 단기 매물이 붙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자금이 붙었어요. 뭔 말이냐면, 방송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이 기업 내용을. 어떤 방송인지는 제가 얘기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요즘 방송에서 추천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하는데, 방송에서 얘기가 딱 나오면 일단 붙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낱말 듣고 사는 자금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래서 이 투기 자금들이 좀 털릴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자, 본질 가치를 보면 지금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싸고 좋은 기업들이 아직도 시장에 널렸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동아기업, 이제 기업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자회사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자, 부동산 가치만 해도 얘가 1조가 되는데, 부동산, 무슨 뭐 부동산 해갖고, 강남 부동산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채 써서 부동산 사, 그런 거 하지 말고, 요런 기업들 찾아보면 부동산
굉장히 큰 규모의 부동산을 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얼마에, 이게, 부동산 때려 팔면 1조인데, 막 3천억, 5천억의 거래가 된다고요. 거기다가, 뭐, 본업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장에는. 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진짜 쌉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대형주 같은 거 얘기를 하면, 포스코는 지금 보면, 포스코 케미칼 있죠. 포스코 케미칼의 시총이 지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4조인가 6조인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포스코가 시총이, 잠깐만요. 한번 보자. 얼마인가. 자, 포스코 케미칼이 시총이 4조 6조인데, 15조인가 그래요. 지금 시가총액이. 근데 이거 60%인가 뭐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분을 포스코가. 그럼 이 가치만 해도 2, 3조 되죠. 근데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나중에 이제 성장을 많이 해주고 이게 20조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자산 가치는 얘가 훨씬 높아도 얘가 이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2차전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자, 이 현금이 여기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가치주라고만 보면 안 돼요. 성장 모멘텀들이 입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본업에서는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치는 계속 커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만약에 적자를 찍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세계 1위 기업이에요. 말도 안 되게 싸단 말이에요. SK 바이오팜? 저는 그런 거 2개 줘도 포스코는 안 바꿔요. 2개, 3개 줘도. SK 바이오팜이 포스코보다 비싸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투자를 할 때 아무리 싸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자산 가치가 무슨 뭐 한 50조 된다 그러면 30조 50조 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0조 50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15조에 팔라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이 널려 있다고 시장에.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깔고 몇 년씩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걸 투자하기 싫어서 그런 기업들을 안 보는 거죠. 지금 건설 기업들이 그래요. 말도 못하게 싸요. 2007년도 뭐 이럴 때는 부채라도 많았어요. 지금은 부채도 없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건설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잘 찾아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산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딱 생각했을 때 태양건설은 적정 가치가 한 4만원 정도 돼요. 지금 본주보다 이제 우선주가 더 싸니까 이제 우선주를 제가 추천드렸던 건데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원래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원래 추천을 잘 안 드리는데 이 종목도 좀 눌리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런 것들이 지금 보여져서 이제 바로 뻗을 수 있겠다라 그래서 산 거거든요. 밀리면은 그냥 추가매수 하면 되지 하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천을 드린 거라고. 원래 이렇게 저는 이제 출발하는 자리는 잘 안 사요. 요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지 이렇게 출발하는 자리에서는 추천을 잘 안 드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추천을 먼저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못 살 것 같아서 추천을 먼저 드린 거고요. 자회사 이제 61%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보면 TSK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환경 관련 기업이에요. 자, 폐기물 기업이에요. 최근에 보면 폐기물 기업들 밸류를 보면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흐름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산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독과점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산업이에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1위인가 2위인가 그래요. 폐기물 기업 중에.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YN텍이니 무슨 뭐 등등등 폐기물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이 기업이 이제 지금 IPO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IPO가 아니고, IPO가 아니다. 말 잘못했다. 이 자회사가, 분할 상장을 한다 그랬나? 아무튼간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됐을 때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를 평가해 줄 수 있냐 보니까, 이익이 대충 이제 1,500억 잡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만 놓고 봐도 한 2조 정도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60% 지분만 해도 1조 2천억이에요. 근데 태형건설이라는 기업이 지금 주가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태형건설이라는 회사의 본업 가치만 해도 1, 2조는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한 2, 3년 성장 가치 입히면 대충 한 4조 정도 온다고 이제 저는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회사 분할 상장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누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막 들러붙으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파동이 나왔는데 상한가 들어갔을 때 사실 매도 사인을 안 내려 그러다가 이제 삼성중공업가 막 무너지고 또 하면서 우선주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상한가 깨져서 자 매도 사인이 일단 나갔는데 만약에 매도 못한 분들 계시고 하면 그냥 보유하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13,000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신규 편입해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상승여력이 한 200% 정도 남아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건설 기업들 중에 200%가 아니고 상승여력이 막 500%, 700%씩 보여지는 기업들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이제 골고루 우리는 사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싼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익숙해져야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자산가치 잡혀있는 기업들을 추적을 해보면 동아기업 같은 기업은 이미 이제 그게 부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런 거를 관심이 없어서 공부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면 관심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고 투심이 좋으니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들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투자는. 그런데 관심이 붙으면 어때요? 주가가 미리 이제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카카오니 뭐 이런 거가 엄청 많이 들어요. 방송 같은 데 보면 카카오 지금 사도 되나요? 네이버 지금 사도 되나요? 무슨 뭐 알서포트가 어쩌고 시젠이 어떻고. 자,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무조건 반토막 이상 납니다. 저는 마이너스 70% 이상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이 추정치로 다 잡혀있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실적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건 버블인 거예요. 항상 미래 실적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실적 반영해보면 사실 시젠은 비싸진 않아요.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요. 미래 실적 뭐 2년 후 3년 후 실적을 발행해도 크게 비싸진 않은데 한 적정가치 수준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 지금 뭐 오늘 급등 나오고 뭐하고 해서 한 18만원 정도 뭐 이렇게 올라간 구간 보면 근데 이게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제 뭐 매출이 줄어들고 이러는 동안에는 주가가 저평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주가가 이제 고밸류를 받고 가는 경우에는 성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제 고밸류를 받고 가는데 자, 적정 가치를 받고 있으면 결국은 주가는 빠질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치 반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 깔고 있어야 돼요. 태형건설 같은 기업들 보면 우선주 보면 970원에서 2만원까지 올라왔어요. 1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20배죠. 자,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2년 동안 20배가 올라온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이게 여기에서 샀든 요 밑에서 샀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면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엄청나게 소외됐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부터 움직이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기업이죠.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진짜 이렇게 나올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막 10배, 20배 나올 기업들이라고요.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추려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성장을 해놓고 이제 밸류 매력이 붙어 있을 때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먹어봐야 200%, 300%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기업을 샀을 때 1만원 근처 뭐 8천 얼마? 1만원이 아니라 8천 얼마? 8천원에서 9천원 사이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8천원, 9천원 사이에 추천드렸어요. 8,800원이가 얼마인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적정 가치가 4만원이면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뭐 한 3,400%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970원에서 4만원까지 가면 이게 몇 프로예요? 30배, 40배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오래도록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 취해 가야 돼요. 지금 널려 있거든요. 이렇게 깔려 있는 기업들이. 너무 싸고 지금 뭐 성장도 보여주고 하는데 저렴한 기업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다? 사람들 관심은 다 비싼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가치에 맞춰서 올라오는 거고,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가치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서 오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걸 살 거예요? 요걸 살 거예요? 당연히 이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거꾸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막 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대. 말만 딱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쵸?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살라 그랬는데 이게 싸지면 어떻게 할 거야? 싸질 때까지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비싸니까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싼 구간에 포지션에서 더 싸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근데 비싸. 예를 들어 지금 1만원짜리를 내가 4만원에 팔아야지 우리 2만원에 샀어. 근데 이게 15,000원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손절해야 돼? 2만원에 딱 사서, 야, 이거 4만원에 팔아야지 하고 샀어. 그럼 이거 애매하잖아. 이거 포지션이 더 살 수도 없고. 예를 들어 1만원짜리인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5천원에 있어. 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 더 싸죠. 3천원까지 빠져. 그럼 더 사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더 살 수가 없어. 빠져도. 이런 포지션이 어떻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매수는 무조건 싼 구간에 사거나 지금 성장이 크게 보여져서 지금 가격은 살짝 비싸지 않아야 돼. 일단 비싸지는 않아야 돼.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기업들 계속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투자예요. 계속 비싸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아는 자산. 이거를 찾아가는 작업이 투자예요. 그런데 투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관심이 붙어있는 거, 가격이 얼마인지도 관심도 없고 그것도 없어. 그냥 관심이 붙어있는 거 사서 이 관심이 더 증폭됐을 때 더 비싸게 사는 사람한테 팔아야지. 이거 너무 이거 나쁜 사람 아니야? 사실 이 그냥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그거 아니야. 나만 아니면 되잖아. 이거 꼭지에 잡는 게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주식 투자는 요게 반복이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평가 구간에 사서 빠지는 거랑 고평가 구간에 사서 빠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꼬르가 아닙니다. 이꼬르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저평가 구간에 사서 더 빠지는 거는 더 사면 되고 그냥 보유하면 돼요. 근데 고평가 구간에서 빠지는 거는 이거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신규로 진입 포지션을 볼 때 고평가 구간에 사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뭘부터 해야 될까요? 이게 비싼지 싼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비싼지 싼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공부를 해야죠. 그쵸? 그거를 해야 성과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 기업은 굉장히 운이 좋게 이제 뭐 사자마자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뭐 100% 가까운 수익을 줬어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어떨 때는 여기에서 사서 요 밑에서 막 2009년도 이런 데 샀는데 2009년도에 막 다 날아가는데 내 거는 팍 박혀. 그래가지고 뭐 한 4년 5년 있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사면은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평균 해봤을 때 대충 2, 3년이면 평균적으로 요 정도. 그러면 계좌가 2, 3년이면 더블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야, 이거 한 달 만에 이거 됐는데 내가 이거 몰빵해버렸으면 내 돈은 그냥 한 달 만에 더블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계속 절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 오늘 그래서 해보는 얘기는, 오늘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건설 섹터들을 하나씩 다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진짜 저평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슬슬 가치 반영해주는 구간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럼 건설 섹터 다음은 뭘까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움직이겠죠. 가치주들도. 그러다가 이제 가치주들이, 자, 자산가치 높은 기업들이 진짜 부각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 자, 이게 언제일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자, 일부 이렇게 요런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챙겨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각이 받으면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야, 금리가 그러면 올라가고 하려면 언제 올라갈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 구간을 득대는 게 뭐야? 자, 성장주 IT. 자,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 지금 현재 가치는 싼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봤을 때 성장이 이제 뭐 요런 데보다 훨씬 빠른 거죠. 자산주들은 성장이 조금만 나와도 자산 밸류가 너무 싸니까 매력이 있는 거고, IT라든가 뭐 이런 기업도 바이오 뭐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고성장이니까 미래 가치를 땡겨왔을 때 밸류 매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섞을 거냐, 요런 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 번씩들 생각을 해보시고, 건설 섹터를 잘 뒤져보면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걸 보란 말이에요. 관심 없는 거를. 지금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 요런 쪽에 기회가 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